봅시다. 이거 이전에 우리는 시간 한 타임이 좀 부족하니까 화목보다 이거 먼저 좀 나가볼게. 자, SM-SM-1을 보고 좀 많이 봤지 이것저것 그냥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딱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SM-SM-1을 하면 AN이 나왔잖아. 왜? 아니 왜가 아니라 n이 그러면 두 번째부터 수열을 잃었잖아. 이걸 먼저 하고 얘기했어요. 왜? 왜 두 번째부터 수열을 잃었을까? 왜냐면 지금 여기 항에서 내가 n의 자리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뭐가 돼 여기가? 0이 되잖아. 근데 S0이라는 개념이 존재해 안 해? 안 하잖아. 그러니까 n이 두 번째부터 나갔던 거야. 이게 1번. 됐죠? 별거 아니긴 한데 괜히 2부터 넣었던 게 아니라는 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필요한 부분들을 지나고 나니까 SM-SM-는 확실히 많이 쓰이긴 하지. 그리고 문제는 못 알아보지. 그러니까 감춰져 있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줄을 아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잘 봐요. SN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지 않아? 그치?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3차인 거 본 적 있어? 없지. 2차를 많이 보지 않았어 대부분. 아니면 거듭제곱 형태이거나. 근데 그렇게 해서 나갔을 때 우리가 어떤 계산 결과는 첫 번째부터 수열을 이루고 어떤 계산 결과는 SM-SM-를 하면 두 번째부터 수열을 이루지 않았어? 근데 그러면은 얘는 계산하면 첫 번째부터 수열을 이룰까? 두 번째부터 수열을 이룰까? 첫 번째부터 이룰까? 두 번째부터 이룰까? 얘는 두 번째부터 수열을 이루거든. 그럼 얘는 첫 번째부터 이뤄. 근데 이거를 바로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뭘까? 바로 S0을 보면 돼. 왜냐면 원래 여기에다가는 결국 우리가 궁금한 게 S1과 A1이 같냐 안 같냐 궁금한 거 아니었을까? 내용 정리를 해보면. 근데 이 상태에서 n의 자리에다가 1을 그대로 대입을 해줘 버리면 S1 빼기 S0은 A1일 거고 얘네 둘이 같으려면 이 S0이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S0이 0이면은 이 친구는 첫 번째부터 수열을 이루고 S0이 0이 아니면 두 번째부터 수열을 이룬다는 거야. 근데 SN의 꼴이 어차피 2차 형태로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고 2차 형태로 정리를 했을 때 결국은 S0은 무엇을 의미해? 상수항을 의미를 해.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잖아. 그럼 무조건 첫 번째부터 쭉 수열을 이루고 상수항이 만약에 있잖아. 그럼 두 번째부터 수열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됐죠? 됐죠? 자, 그때 이게 마지막 사실 꽤 많은 수업 방식에서 등차 수열의 형태의 합을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수열은 AN의 꼴이 어쨌건 간에 등차 수열이잖아. A 플러스 N-D의 꼴이. 그치? 근데 결국은 이 식은 1차식의 형태가 될 것이고 1차식의 형태가 될 것이고 1차식이라고 하는 걸 토대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의 형태가 2차식의 형태로 움직이고 2차식이기 때문에 2차 함수에 대한 접근에 대한 개념이 또 존재를 하거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그거 없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뭐 중간에 이제 시험 대비 하다가 얘기는 나오긴 하겠지만 자,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SN의 형태를 정리를 해보면은 AN 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의 꼴로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는 첫 번째부터 수열을 이룬다면 C는 없다는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귀찮았지 SM-SM-를 할 때마다. 왜? 별거 아닌데 그걸 안 해보면 안 된다는 걸 느끼잖아. 자, 근데 생각을 해봐. S의 n-1을 그러면은 n-1 더하기 b 한 다음에 n-1이니까 전개하면은 an 제곱 마이너스 2an 더하기 a 더하기 bn 마이너스 b가 되지 않겠어? 그럼 여기서 an 제곱이나 bn이 날라가고 여기 뒤쪽에 있었던 c 형태도 똑같이 날라간다면
결국은 위에서 아래로 빼준 우리의 A의 꼴은 무조건 어떻게 나와 얘들아? 2AM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꼴이 만들어져. 됐어요? 조금 편하게 쫓아갈 수 있겠지 그러면. 그래 되니? 그럼 봐봐. SN이 3n제곱 플러스 6n이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AN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물론 얘까지는 시험 대비 들어갔을 때는 정리를 요 정도 수준까지는 해줘야지. 그럼 일반항이 어떻게 되겠어? 어쨌건 2AN이니까 n제곱의 개수 2니까 그대로 6n 한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니까 뒤쪽에서 이 친구 빼주면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3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겠지. 오케이? 일반화를 정리를 해주면. 근데 너무 많이 가져갈 거 없이 그냥 요 정도만 가져가도 돼. 결국은 SM-SM-1을 정리한 이 친구의 형태에서 주어진 식이 2차 형태가 나왔잖아. 예를 들어 그러면은 우리는 AN이 공차가 2A인 등차 수열이야. 딱 요 느낌만 받아도 충분해. 오케이?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쨌건 미분법에 대한 개념을 요쯤 됐으면 어느 정도 접했을 거 아니야. 미분을 하는 형태를. 이 친구 미분하면 뭐야? 6n 플러스 6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여기다가 원래 있던 최고차의 개수를 빼주면 돼 그냥. 됐어요? 그러니까 접근은 약간 두 가지 방식으로 존재를 하거든. 그래서 약간 미분법을 이용을 한 친구라고 하면 어차피 A가 등장을 하니까 그치? 그 상태에서 첫 번째 있었던 개수를 한번 빼주는 느낌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공식을 외우거나. 나는 개인적으로는 미분법을 살짝 이용한 걸 좀 더 추천하는 편이고요. 됐죠? 요거는 먼저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데 왜 누구야? 아이씨 전화를 계속 끊어도 계속 전화를 하네. 여보세요? 안 됩니다. 기능이 없어. 자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귀납적이라고 하는 뜻이 쉽게 표현을 하면은 약간 순서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느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우리는 이런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자연수라고 하는 개념이 끝이 있어 없어?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 끝이 왜 없는데 그러면? 그래 계속 가기 때문인 거잖아. 근데 그 계속 간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증명을 따로 하진 않고 있잖아 결국은.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느낌을 받아가셔야 되냐면은 그냥 1, 2, 3, 4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고 했을 때 내가 중간에 어딘가에 1억 정도를 생각을 했어. 근데 다음 숫자인 자연수로 따졌을 때 1억 1이 또 등장을 하잖아. 그럼 내가 어디 뒤로 움직이더라도 그 다음 수가 존재한다는 개념을 좀 느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순서에 맞춰서 쫓아가는 그냥 그 개념, 순서대로 움직이는 이 개념을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우선적으로. 자, 그럼 이때 그걸 다 떠나서도 이 1번의 느낌을 보셔야 하는데 1번을 보셨을 때 느껴져야 되는 것은 다시 AM 플러스 1은 AM 마이너스 4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보이는 그대로. 다시 어떻게? AM 플러스 1은 AM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일단 그대로 N의 값은 1, 2, 3 이렇게 움직여진다고 얘기를 했잖아. 이게 정말 큰 힌트거든. 하나씩 해. 뭐 그냥 보고 1, 2, 3 대입을 하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N이 1이 들어가면 그대로 A2는 A1 빼기 4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주어진 문제의 첫 번째 항은 처음부터 200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항은 200을 집어넣더니 몇인 걸 알 수 있어? 196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세 번째 항은 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항에서 4를 뺐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럼 196에서 4를 빼니까 192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지. 한 3개 정도 나오니까 예측이 되지 않아요? 다음 항이 몇이야? 188이 되겠지. 마이너스 4씩 계속 계산이 되고 있잖아. 됐죠? 그러니까 무슨 꼴이야? 등차수열 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승은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수열 일반항은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이잖아 지금. 일반항은 공차에다가 무조건 n을 붙이라고. 얘들아 등차 수열이 나왔을 때 공차에다가 무조건 n을 먼저 붙여. 오케이? 왜냐면은 어차피 얘네들은 사식에 대한 차이라는 거야. 내려갈 뿐인 거고. 근데 중요한 건 1을 넣었을 때 첫 번장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을 넣었을 때 첫 번장이 나오려고 하면은 플러스 204가 들어가면 되겠죠. 됐죠? 그럼 모든 건 다 해결이 된다고. 등차 수열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가벼워야 돼. 물론 걔 중에는 있어. 쌤 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는 대답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야 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된다는 거야 결국은. 이거 하다가 언제까지 이거 어느 세월에 잡고 있을 거야. 잡는 거 좀 빠르게 잡으셔야 하고, 원하는 게 결과적으로 AN 계산 결과가 12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만족하는 n의 값은 48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왼쪽 부분 쓸 거 있습니다. 좀 깨시고,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방금 집어넣는 꼴들을 봤더니 AN 플러스 1에 각각 n자리의 숫자를 대입을 했잖아. 됐죠? AN과 AN 플러스 1 숫자들을 각각을 대입을 했는데 결국 느낌이 뭐여야 되냐면은 얘가 그 전일 때 얘가 그 다음이야. 다음 쪽으로 계속 넘어가는 느낌이 난다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전 번째와 다음 번째 느낌이었을 때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보이는 등차 수열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AN에다가 Q를 더하면 되는구나 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그만 자! 됐죠? 그때 약간의 이항을 통해 주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Q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럼 봐봐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뺐더니 Q가 항상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뭐의 정의야? 이게 뭐의 정의일까? 수열인데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뺐더니 어떤 숫자가 나온대. 이게 뭐야? 그래요, 공차야. 공차의 성질을 보여줌으로써 이항시킨 것 뿐인 건 맞지만 얘를 봤을 때 공차구나, 그럼 이거 등차 수열이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 또한 하나가 더 등장을 하는 게 AN 플러스 1의 2배가 AN 더하기 AN 플러스 2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가 전항, 다음항, 그 다음항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작게 그럼 뭐가 돼? 얘를 등차 중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2AN 플러스 1에서 하나를 냅두고 AN을 가지고 온 뒤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빼줘도 결국은 전항과 그 다음항이 있고, 그 다음항에 대해서 세 개가 수열을 이룰 때 세 항이 수열을 이루는데 얘에서 얘 뺀 거랑 얘에서 얘 뺀 게 똑같대. 그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거지. 됐죠? 지금 이 형태의 표현을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 방법을 달리 하더라도 등차 수열을 어필할 수 있다는 거야. 이전까지는 어떻게 줬어? 대부분을 세 번째 항이면, 여덟 번째 항이면 신 등차 수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줬잖아. 근데 그 표현이 이렇게 바뀌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결국은 등차 수열의 조건을 줬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이때 AN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이때 SN의 합이 최대일 때는, 이런 문제로 다시 꺾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그럼 생각을 해봐요.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가 전항과 그 다음 항의 관계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문제 모양 꼴을 봤더니 AN 플러스 1 쪽에 2가 붙어 있으니까 2를 한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AN 꼴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그럼 전항과 다음 항에 대해서 넘어갈 때마다 어떻게 해주면 돼? 2분의 1씩 곱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됐죠? 첫 번째 항이 몇이? 두 번째 항이 4인데 2분의 1씩 곱해서 다음 항으로 넘기고 있으니까 첫 번째 항이 8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 되는 걸 알 수 있다. 자, 이때 시그마 어쩌고 저쩌고 정리된 걸 봤더니 등비 수열의 합이니까 선배님 등비 수열의 합 공식 불러요. 1-R분의 A 곱하기 1-R N제곱입니다. 지금 얘한테 물어보긴 했지만 이거 못 외우잖아. 결국은 그때 되더라도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 수학적 기납법에 대한 개념은 일단 앞에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거. 수열이 절대 어려운 단어는 아니거든. 여기까지 오셨으면 좋겠고 넣어주기만 하시면 되겠죠. 절대 직접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 4분의 63 나옵니다. 자, 왼쪽에 쓸게 그럼 또 있겠죠. 똑같은 방식이 되겠고요. 등비수열입니다. 어떻게 들어가시면 돼? an 플러스 1은 p 곱하기 an으로 정리가 가능하겠고, 같은 방식으로 인해서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이 p라고 정리할 수도 있겠죠. 또한 같은 형태로 an 플러스 1의 제곱의 값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친구의 같은 정리,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에 있는 수열 형태들이 같은 느낌으로 움직인 걸 볼 수 있겠지. 여기도 똑같이 공비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가고, 여기는 등비중앙의 느낌을 가지고 가고 있죠. 외운다기보다는 전항과 다음항의 관계를 좀 읽어주려고 하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밌는 거는 이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우리가 지금 방금 보여준 이런 꼴을 점화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점화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나 같은 그냥 전공자 입장은 솔직히 이런 걸 안 풀어서 나는 얘네들을 오히려 거꾸로 못 보는 편인데, 뭐 얘기했지만 이제 수열은 약간 이제 끊어지는 부분, 함수 같은 경우는 연속된 정의역을 갖게 되고, 얘네들은 쉽게 표현하면 정의역을 좀 끊어지게끔 갖는단 말이야. 왜냐면 항이라고 하는 단위로 끊어지잖아. 그치? 물론 무수히 많기는 하겠지만, 근데 얘가 고등교육 과정에서 현재로서 삭제가 됐어 사실상. 근데 지금 이렇게 있잖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가는 부분들이 좀 없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실상 이런 관계를 띠는 녀석들에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2번까지가 끝이야. 왜냐면은 이 관계를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설명으로서 다음 단계를 이야기할 수 있거든. 그냥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상 공식적인 교육 과정에서는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도 나온 건 정리 다 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친구를 봤더니 지금부터는 특별한 문제풀이 방식이 따로 존재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눈앞에 뭐가 나와 있냐면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2n-1이 있고 n이 첫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룬다고 하거든. 작년 수능 문제는 보여줄게. 재작년이긴 하지만 보이죠? 여기도 비슷한 느낌 보여? 여기도 그냥 숫자 돌려주는 문제야. 어떤 특정 규칙을 갖기는 하겠지만 그걸 쫓아가는 문제고, 실제로 숫자 돌려주는 이런 문제예요. 이런 형태를 다시 얘기하지만 전항을 기준으로 숫자를 넣어서 돌리면서 계산해서 다음 항을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점화식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점점 깨고 물을 마시고 있다거나 계속 그렇게 조금씩 졸랑말랑하고 있을게요. 자, 그럼 일단 1단계 먼저 볼게. 첫 번째 항이 뭐야? 1이잖아. 그럼 두 번째 항을 만들어내려면 n에다가 1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럼 첫 번째 항 더하기 1이니까 두 번째 항은 분명히 2야. 그리고 세 번째 항으로 가볼까? 그럼 세 번째 항은 n에다가 2를 넣었으니까 a2 더하기 3을 해주면 되니까 5야. 그리고 네 번째 항으로 가보면은 세 번째 항 더하기, 잠깐 쓰지 마. 왜 쓰는 거야 이거를?
이거 계산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봐도 될 문제라니까. 생각해, 자꾸 생각해. 초등학생이 아니야 우리는. 안 쓰는 게 중요한. 쓰는 게 문제고 안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여기에 내용을 들으면서 여유가 되면 쓸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자고. 쓰기만 하잖아 지금 계속. 선빈아 다시 n에다가 3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3이 6이니까 5를 더해서 몇이야? 10이 나와. 혹시 다음 항은 뭔지 예측할 수 있을까? 다음 항은 뭔지 예측할 수 있을까? 몇이야? 왜 여기서 17이 됐을까? 몇이 커졌어? 7이 커졌지. 여기는 몇이 커졌어? 5가 커졌고요. 여긴 몇이 커졌어? 3. 여기는 몇이 커졌어? 1이 커졌어. 그쵸? 그럼 봐봐. 실제 얘네들의 수열의 규칙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등차 또는 등비꼴은 아니지. 그런데 얘네들의 몇씩 커지는지에 대한 차이를 봤더니 그 차이가 뭐를 이뤄? 등차를 잃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지들은 수열을 안 이뤘는데 규칙성이 걔네들 서로의 차이가 등차를 이루지. 수열의 형태에서의 각 항의 차이가 수열을 이룰 때 이걸 우리가 개차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이 개차 수열이 2012년도에 빠졌어. 교육과정에서 10년이 넘은 거야 지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개차, 이때 결혼했다는 게 아니라 개차 수열이라고 하는 형태를 보시면은 개차 수열이라는 개념이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그럼 얘도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도 빠져야 돼. 근데 빠지고 나고 얘 빼고 쟤 빼고 쟤 빼니까 할 게 없는 거야. 근데 구성은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온 거야. 그래도 이거 예측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말로 그냥 묻어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교육과정을 얘기해주는 이유는 단 하나야. 쉽게 생각을 해. 수능에 안 나온다고. 근데 내신은 알 길이 없는 거야. 왜냐면은 유형교실에서 정리하다가 비슷한 문제를 낼 수 있거든. 왜냐면은 충분히 유추해서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는 거지. 공부를 항상 강강강 할 수는 없어. 맨날 양양양밖에 안 하고 있잖아 니네도. 응? 그러니까 강약 조절을 하라는 거야. 분명히 쌤 수업 시간에 항상 그러지 않아? 이거 오늘 개중요함, 어려워 이런 얘기를 하잖아. 오죽하면은 쌤 이거 내신에 무조건 나와 하잖아. 근데 똑같이 듣잖아 맨날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 결국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 어차피 나온다고 할 거야. 나온다고 해서 중요하게 할 거야. 계속 그게 문제가 되잖아. 그것만이라도 해 숙제를.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하겠냐마는. 자, 잘 봐요. 그때 이런 형태를 우리는 소거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이거 칠판 그냥 당겨놓고서 그냥 이 점화식 형태를 한 판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쓴 다음에 다 외우게 시켰거든. 근데 지금은 교육과정이 바뀌어버리면서 의미가 없어. 계속 얘기를 하지만 뭐 선행하는 애들 나왔을 때는 좀 여러 가지 보여주려고 정리를 하지만 우리는 시험 봐야 되는 입장들에서는 굳이 그거를 다 노출시켜서 혼란을 줄 필요는 없고 등차 등비만 명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봤을 때 뒤쪽에 뭐가 달려있는 이런 형태예요. 자 가볼게. n에다가 그대로 1을 대입을 하면 a2는 a1 더하기 2 곱하기 1 빼기 1이겠고 그냥 그대로 n에다가 1을 넣습니다. 가서 물이라도 먹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 n에다가 2를 넣어보면 a3은 a2 더하기 2 곱하기 2 빼기 1이라고 할 수 있겠고 n에다가 3을 넣으면은 a4는 a3 더하기 2 곱하기 3 빼기 1이 되겠죠. 익숙해야 돼 여기까지가. 왜냐면 3개는 넣기로 약속을 했거든. 자 이번엔 n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예요? 바로 k 빼기 1을 먼저 집어넣어보면 하나만 먼저 가보자고. 그럼 ak는 ak 빼기 1 더하기 2 곱하기 k 빼기 1 빼기 1이겠고 마지막 n의 자리에다가 k를 넣어주면 a의 k 플러스 1은 ak 더하기 2 곱하기 k 빼기 1 요까지 움직여지겠지. 됐죠? 이때 좌변과 우변을 싹 다 더해주면
좌변은 얘네들이 싹 다 더해졌겠고 우변도 얘네들이 그대로 있겠고 얘네들은 차례로 더해지겠지. 그러면은 양변에 모두 다 A2가 있겠고 A3이 각각 똑같이 있는 녀석들을 삭제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대로 이 친구인 AK 빼기 1도 똑같은 결로 삭제가 되겠고 그리고 나서 A의 K와 AK도 삭제가 되면서 좌변은 뭐만 남는 걸 볼 수 있어? AK 플러스 1이 남고 우변은 이 친구에서 A1 하나만 남고 그리고 지금 빨간색 라인의 결에서 더했더니 2 괄호 열고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K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 마이너스 1은 총 몇 개가 있어요? K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 이때 1부터 K까지 더한 얘가 몇이야?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이고 몇 번 강조했었습니다. 이거는 됐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누구를? A의 K 플러스 1번째 항은 2 약분되니까 K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K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좀 깨름직하지 않아? 만들 거면 AK를 만들지. 왜 AK 플러스 1을 만들어가지고 하냐? 어쨌건 구하는 게 20번째 항이니까 뭘 집어넣으면 돼? 19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다시 이 상태에서 내가 K 자리에 K 빼기 1을 또 대입을 해봐. 그럼 어떻게 돼? A1 더하기 K 빼기 1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야.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아니 굳이 이걸 바꿀 필요가 있어? 그냥 원하는 것보다 1 뺀 거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렇게 왼쪽 오른쪽 좌변과 우변을 1부터 K 빼기 1까지 대입을 해서 나열을 한 뒤에 그대로 더해서 정리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를 굳이 그냥 바꿔서 쓸 이유는 없는 건 맞다만 그렇게 생각하면 굳이 2주를 뺄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만약에 여기까지만 뺐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어떻게 돼? 약분이 되면 좌변은 AK가 남겠고 우변은 연산 과정이 조금 귀찮아서 다시 좌변은 AK가 남겠고 우변은 A1 플러스 2 괄호 열고 1부터 K 빼기 1까지 더한 친구 마이너스 1이 똑같이 K 빼기 1개가 남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럼 이 친구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다? 2분의 K 마이너스 1 곱하기 K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정리하면 똑같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여기서 이제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 저는 그냥 AK 플러스 1 구해서 할게요. 그럼 괜찮아. 근데 K 플러스 1번째를 구한 다음에 AK를 바꾼다? 이것도 좀 우스운 노릇인 거고. 근데 이거를 바꿀 거면 차라리 여기까지 오라는 거지. 근데 또 나는 또 여기서 최대한 확장을 해보면은 이해가 됐다면은 이걸 구할 필요가 또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써도 상관은 없는 건 인정하겠는데 여러분이 충분히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면 굳이 n에다가 k를 대입해서 2주를 만들 필요가 있냐는 거야. 아 쌤 전 여기 k 빼기 1번째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앞단어에서 또 문제가 되고 있을 거. 그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자 왼쪽 아직 남았습니다. 자 왼쪽 정리 한번 다시 볼게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꼴 누구야?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fn에 대한 정리가 나와지면 여러분은 여기서 an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an은 뭐야?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뒤쪽이 그냥 fk가 들어가시면 돼. 공식이야 그냥. 그럼 그렇게 정리해주면 어떤 식이 되는 거 봐봐. 그러니까 저 친구는 an은 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뒤쪽이 2k-1이라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죠? 본인이 만약에 등차 수열이잖아 어차피. 등차로 접근해볼게. 등차로. 그러면은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은 어차피 1이고 맨 마지막은 n 빼기 1 들어가니까 2 더하기 2n 빼기 3 끝. 됐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직접 이 시그마 k 마이너스 n 빼기 1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n 빼기 1이니까 2분의 n 빼기 1 곱하기 n이 되겠고 뒤쪽은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약분해서 어떻게 해도 계산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찐 실력은 뭐든 자기가 편한 대로 할 수 있는 거고, 다시 얘기하지만 얘를 보고 등차 수열의 합으로 할 수도 시그마에 대한 연산을 할 수도 있게끔만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 3번이었습니다. 4번의 경우는 지금 정리를 보셨을 때 an과 an 플러스 1 어쩌고 저쩌고들이 보일 때 얘는 그냥 누적형이거든. 원래 소거형 2라고 많이들 소개를 했었는데 그냥 진입을 해주면 여기도 똑같아. 기본은 아까 등차 등비까지만 우리가 기본 형태고 나머지는 어차피 여러분이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이거 지금 시험기간에 모의고사 부분 들어가잖아. 들어가면 더더욱 느낄 게 뭐냐면은 아 그냥 돌려주는구나. 근데 돌리는 거 갖고 또 안 되네 이 느낌이 날 거고, 숫자 넣어서 돌려주기예요.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2분의 4 곱하기 a1.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은 약분해서 혼자 계산을 해내는 거야. 2, 6. 그래서 30개를 다 할 거냐는 거지 결국은. 근데 봤더니 여기서 내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a3은 그럼 뭐가 돼? n에다가 2를 집어넣은 거니까 3분의 5 곱하기 a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근데 a2가 위쪽에서 봤듯이 3분의 5 곱하기 2분의 4 곱하기 a1이잖아. 그럼 이렇게 누적을 할 수 있다. 하나만 더 가볼까요? n에다가 이번에는 3을 집어넣으면 a4는 3을 집어넣었더니 4분의 6인데 그 자리에 어차피 a3이 올 거니까 2주를 한 번 더 써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표현을 일단 이렇게 해볼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나열하고 대입해서 나열해보는 건 중요한데 대입해서 나열하기만 하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지? 어떻게 이렇게 구조가 바뀌지? 숫자는 여기는 왜 그대로며 왜 여기는 바뀌지? 아 지금 봤더니 왼쪽 오른쪽 비교해봤더니 물어볼게. 그럼 A 32는 뭘까? 일단 처음 33 봐봐 여기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좋은 교보제 녀석아. 여기 지금 네 번째는 여기 맨 앞에가 뭐가 깔려 있는데 여기는 근데 여기는 왜 33이야? 이런 느낌인 거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숫자가 도출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서로의 관계를 찍어서 정리를 해줘야 돼. 근데 이게 자기가 또 틀려봐야 아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틀리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정답 내기 바쁜 거야 맨날. 그러니까 지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계산한 자기한테 만족을 하는 거야. 근데 결과가 안 나와. 그럼 뭐해? 지우지. 또 졸라 지우기 시작하잖아 문제를. 거기부터 문제가 되는 거야. 응?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 이런 거 틀린다고 뭐 꼽줄 건 아니잖아. 다시 30번째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어디부터 출발해? 9분의 32. 다음 29분의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줄어와? 당연히 2분의 4까지 줄어오겠고 A1은 3이니까 뭐가 되겠어? 1분의 3인 것까지 올 수 있겠죠. 됐죠? 그럼 약분이 어디까지 돼? 분모의 30부터 3까지가 약분이 되겠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약분이 되니까 A30은 결국은 2분의 32 곱하기 3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계산을 해주시면 뭐가 나와? 496이 나오겠죠. 이거 왜 아프지? 자 근데 지금부터는 약간 보너스 스테이지 느낌이어야 되거든. 지금부터는 그냥 직접 하는 거야. 직접 돌려주는 거고. 이게 원래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 어디 갔지? 여기. 이거랑 샤프까지는 사놓을까 생각 중인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삼색 볼펜 플러스 샤프. 그러니까 볼펜에 샤프 들어있는 거 있잖아. 근데 퀄리티가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누가 주었을까? 저 내가 안 주었을 것 같은데. 쌤이 아니면 기울 사람이 내가 주었나? 누구가 주었어? 자, 일단 봐요. 자, 그래서 요런 형태의 점화식을 이제 우리가 이항점화식이라고 이야기했고, 예전에는 좀 되게 중요하게 많이 다뤘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좀 형편없다고 좀 생각하는 게 이 교육과정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내려온 유형들을 보면은 빼는 게 진짜 그렇게 좋지가 않아.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해보면은 요 형태에서 정리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 그리고 그 뒤에 문제를 푸는 게 미적분에서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 원래. 근데 여기서 얘가 삭제가 되면서 여기는 일반항을 요구하지 않아. 여기 왼쪽도 보면 뭐라고 써있어? AN의 일반항을 구할 수 없는 경우라고 못 박아 놓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일반항을 구하게 정리해 준 게 과연 뭐가 중요하냐는 거야. 문제 교재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래? 돌려서 직접 대입하래. 실제로 가볼까요? 이게 전항이고 이게 다음항이라고 하는 느낌이 제대로 들었다면 2분의 1을 먼저 해줘. 그러면 뭐가 돼? 4. 2를 더하면 6. 다음 또 2분의 1 한 다음에 더하면 5. 다음 2분의 1 한 다음에 2 더해주면은 9. 다음 2분의 1 한 다음에 더해주게 되면은 4분의 17. 끝. 이거야. 이게 다야.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지. 50번째 항을 물어보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안 물어본다고. 그걸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도 만약에 물어봤어. 그건 유형이 바뀐 거야. 더 추가적으로 낸 것 뿐인 거지. 그건 따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교육과정이 아닌데 그거까지 굳이 현재로서 대비할 이유는 없다는 거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열에서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 예전에는 수열의 다양성을 좀 더 요구를 했다면은 현 시대에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이 교육과정 막판에서 요구하는 수열의 형태는 약간 등차 수열의 심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등비도 안 나와. 등비는 이과생들이나 그냥 정리하는 거지. 등차나 해 그러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 첫 번째 항이 1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찢어져서 나눠져 있잖아. 돌려주면 돼요. 첫 번째 항이 1이래요. 두 번째 항을 구하려면 n에다가 1을 집어넣고, 그럼 두 번째 항을 봤더니 전항이 3보다 작냐 크냐로 나누고 있잖아. 전항이 1이었으니까 3보다 작음으로 여기다 넣으면 뭐가 돼? 다음 항이 2. 다음 또 작으니까 아래다 넣으면 3. 다음 크거나 같으니까 빼주면 1. 그럼 그 다음은 2, 3, 뭐의 배수씩 끊어져? 3의 배수, 27, 28, 29. 됐어요? 됐어?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주특기 쫄잖아 그냥. 29번째? 이거 못 돌릴 것 같은데? 멈춘단 말이야. 근데 그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 거야. 여러분한테 노가다성으로 3, 4개 정도까지는 오케이? 7개도 조금 간당간당하긴 하지만 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은 안 시켜. 시킬 이유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럼 우리가 유형 7번을 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뭐라도 떠올린다면? 맞아요. SM-SM-1입니다. 현재 SN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S의 n-1은 n자리 n-1을 넣으면 이런 정리가 되겠지. 또다시 위에서 아래로 빼주면 어떻게 돼? Sn-SM-1은 이쪽에서 3AN-3A의 n-1이 되겠고, Sn-SM-1의 값은 AN이라고 정리가 가능해지게 되고, 넘겨줄 거 넘겨주면은 3AN-1은 2AN이 되겠지. 근데 좀 어색하지 않아?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로 익숙해질 때쯤에 갑자기 A n-1이 나오잖아. 그래서 출제자가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사실 n 플러스 1을 대입을 해달라는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그럼 그 상태에서 빼주면 여기가 an 플러스 1이 나오고, 이쪽은 똑같이 3an 플러스 1이 나오면서 3an이 나오니까 같은 모양을 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랑 똑같은 얘기를 해볼게.
그럼 얘가 다음이고 이게 전인 거잖아. 그럼 이를 양쪽에 나눠주면 계산 결과가 AN이 2분의 3 A의 n-1이야. 이걸 갖다 쓰면 되는 거야. 무슨 수열이야? 등비야. 2분의 3씩 전항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면서 다음항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등비거든 사실상. 근데 첫 번째 항이 2니까 2 곱하기 2분의 3의 몇 제곱? 20번째니까 19제곱을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나와. 근데 생각해보면 난 이걸 던지고 싶은 거야. 우리가 이것까지 이해했어. 써도 괜찮은데 이해가 됐고 정리가 됐고 SM-SM-1도 기억을 한다면은 또 이걸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야. 더 이쁘고 깔끔하게 나오고 우리가 원하는 익숙한 모양으로 나오는데 굳이 안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됐죠? 연습해보시고 정답은 4번입니다. 얘들아 제발 여기에 있는 거 먼저 해. 공부 좀 제발. 여기 끝내고 해요.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짧은 시간 안에 요거 좀 끝냈으면 좋겠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한 더 활용입니다. 자, 그럼 활용도 생각을 해봐요. 어차피 봐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어차피 활용이 나왔는데 이게 등차였으면 등차에 있었겠지. 등비였으면 등비에 있었겠고. 그러니까 얘는 등차도 등비도 아니야. 근데 그 꼴을 우리는 문제에서 어떻게 풀어냈어? 직접 돌려서 풀으라고 했잖아. 마찬가지야. 세균을 넣으면 1시간 동안 4마리는 죽고 나머지는 각각 2마리로 분열을 한대요. 12마리의 세균을 넣고 N시간 후래. 그러면 원래 12마리가 있을 때 1시간 후에는 일단 4마리가 죽으니까 8마리가 되고 각각 2마리씩으로 2배가 되니까 16마리의 세포가 남겠지. 됐어요? 그럼 또 어떻게? 다음 2시간 후에는 또 4마리가 빠지고 12마리에다가 또 곱하기 2하니까 24마리가 되겠죠. 다음 또 뺀 다음에 몇이야? 40이 되겠고 또 뺀 다음에 정리하면 136이 만들어집니다. 계산하시면 그렇죠? 라멘 좋아하니 라멘? 아 그래? 일본 가면은 그래도 제일 많이 찾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게 확실히 이게 나는 내 음식 취향이 약간 꼬들꼬들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 꼬들꼬들한 걸. 근데 이게 내가 전에 한번 놀란 게 뭐냐면은 쌤이 부먹이잖아. 몰랐니? 야, 부먹이야. 그리고 난 닭가슴살 되게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운동할 때도 그냥 그렇게 뻑뻑한 그 닭가슴살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굳이 다리가 아니어도 괜찮아. 솔직히 난 다리 먹는 게 너무 불편해. 다리가 물론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맛있지. 여기가 맛이 없다는 얘기가 아닌데 이쪽이나 이쪽 먹는 게 되게 불편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제일 극혐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먹는 애들 있잖아. 여기만 먹은 거야. 깍깍깍 이렇게 먹어서 그냥 이제 끝내는 거지. 근데 쌤은 먹으면은 닭다리를 먹으면은 난 진짜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난 진짜 뼈만 나와. 뼈만. 난 그것까지 다 먹어.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지금 애들이 있어서 그냥 그러니까 다 날개는 또 먹는데 다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게 너 먹기가 너무 불편한 거야. 난 다리가 왜 먹기 편하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파거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먹는데 우리 와이프는 원래 그러니까 치킨을 시키면은 기본적으로 다리를 2개를 다 먹는 거야. 왜냐면 내가 다리를 안 먹으니까 그냥 먹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자꾸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으면 난 이렇게 먹잖아. 그럼 나 대신 먹는 입장에서 눈치가 보이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왜냐면은 제가 먹으면은 끝까지 쪽쪽 빨아서 다 먹는데
내가 먹으니까 나는 맛있게 먹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뭔가 이제 내려오는데 눈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검사를 받는 거야. 진짜. 그랬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치킨은 뭐 솔직히 치킨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아? 그러니까 막 더 좋아하는 게 있을 뿐인 거지. 그냥 보통 그럴 텐데 개인적으로 치킨 탑 3를 꼽자면은 솔직히 이제 다리는 누구나들 다 좋아하니까 뺀다고 하면은 1위는 그 치킨을 먹을 때 뼈 이거 나오는 거 있지 이렇게 이게 요것만 나오는 거 이게 허벅지 살이거든. 뭔지 몰라? 그러니까 보면은 동글동글하게 곱창처럼 생긴 거 있어. 낙창처럼 생긴 거. 그래서 이 부분이 나는 1위인 거 같고 2위는 윙 뼈 이렇게 2개 들어있는 거. 그거는 잘하면 이 2개가 발골이 가능하거든. 생각보다 요거 딱 2개. 나는 솔직히 3위는 그 갈비인 거 같아. 이렇게 이거 들어있고 이렇게 잘 그리지 않나 생각보다. 이 뭔지 알지 이렇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치킨을 뭐야?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거야? 튀김을 먹으려고 하는 거야? 둘 다잖아. 그 2개가 섞여 있잖아. 튀김만 먹을 거면은 그냥 튀김을 그냥 튀김가루만 먹든가. 그게 아니면 백숙을 먹든가. 섞어서 그 맛이 안 나지만. 근데 얘는 좀 약간 뭐에 특화돼 있어? 튀김이 좀 더 많잖아. 왜냐면 이제 그 갈비 이렇게 있는 쪽에 뒤쪽에 보면은 여기 고기가 이렇게 있고 고기가 좀 얇잖아 이렇게. 이거 뭔지 알지 않아? 여기에 막 이제 그 내장 같은 거 이렇게 좀 들어 있고. 굳이 난 이것까지 잘 먹지는 않는데 딱 이 3개가 딱 나는 딱 맛있는 거 같아. 목도 괜찮기는 한데 뭐 먹을 게 너무 없어. 저는 치킨으로.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하다가 만 건데 내가 닭가슴살 이런 류 좋아하고 꼬들꼬들한 거 좋아하고 부먹으로 이렇게 먹잖아. 근데 이게 먹는 그 취향이 비슷한 결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부먹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꼬들꼬들한 거 좋아하죠. 이거 하나? 그러니까 난 라면도 되게 설익혀서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 뜨거움을 분 다음에 바로 먹는 정도. 그 정도도 먹어. 때문에 그냥 그 정도도 먹게 되고 내 취향이니까. 아니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고 잠깐 닫았다가 익었나 하고서 벌써 먹어 이런 느낌. 이런 느낌도 좋아하고 뻑뻑한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 결이 있더라고. 자 가볼게요. 9번입니다. 자 이런 구조의 약간 퀴즈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P1이 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래쪽에 나다에 대한 조건을 봤더니 n의 값이 1이면 P1이 참이면 P3이 참인 걸 볼 수 있겠지. 그러면은 P까지 굳이 쓸 건 없고 안쪽에 있는 숫자만 보면은 1일 때가 참이고 3일 때도 참이고 5일 때도 참이겠지. 근데 여기에다가 또 똑같이 P3이 참이면 n이 3일 때가 참이니까 9일 때도 참일 거고 그럼 아래로 3을 가지고 가면 15일 때도 참이고 됐죠? 밑으로 가지고 가면은 똑같이 여기에서도 똑같이 15가 되면서 여기도 25일 때가 참이 되겠죠. 나오는 숫자들의 구성이 어떨 수밖에 없어? 소인수가 3과 5인 숫자들만 나온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 다 쫓아가 보면 될 일인 거고.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이거는 그냥 쫓아가면서 왔다 갔다 계속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 증명과정 남았는데 조금 쉬었다가 고3 끝나고도 가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원이 되면 그럼 같이 와서 술 마시는 거예요? 거기서 술 아니 뭐술 마실 거왜? 니네가 안 놀아주지 않을까? 한결만 거기서 술 마실 생각도 하고 아이 나는 옆에서 어쩌라고 집 가서 옆에서 술 담배 들고 하는 사람 누구냐? 수량이 다 별로인 것 같아. 자 합시다. 자 이번엔 증명입니다. 이게 3개가 남았거든 지금. 근데 이 마지막 증명 과정인데 그래도 나름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니까 증명이라고 하는 형태를 안 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사실 이제껏 증명을 두 가지를 이미 배웠습니다. 첫 번째 직접 증명법이라고 하는 대우를 통한 명제. P이면 Q이다인데 not Q이면 not P다를 이용해서 정리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 간접 증명법이라고 하는 귀류법을 배웠습니다. 뭐였어 그게? 루트 2는 무리수 이다를 증명하는 방식. 루트 2는 유리수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걸 보여줬지.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근데 수학적 귀납법은 직접 증명법처럼 직접 그걸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게 포인트고, 그리고 또한 주어진 눈앞에 보이는 저 식은 일단 성립한다는 게 포인트거든. 그래서 잘 생각을 해봐. 우리는 n의 값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이고 n의 값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n의 값이 k 플러스 1일 때가 성립하는 걸 보여주면 돼. 그러니까 이걸 보이면 안 돼. 얘가 된다는 걸 보이는 순간 얘는 1번의 직접 증명법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정을 한 뒤에 이럴 거야. 근데 얘가 돼. 그러면은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지각으로 얘기를 해보자. 지각으로. 첫째 날 지각을 한 걸 봤어. 두 번째 날도 지각을 해. 세 번째 날도 지각을 하네. 근데 그렇게 봤더니 내가 내일 출근을 안 하는데 내가 내일 출근을 안 할 건데 내일 이 새끼 또 늦을 거야 라고 가정을 시켜놓고 다음날 못 봤어. 근데 다음날 왔어. 또 그 다음날이 갔는데 이 새끼가 또 지각을 했네. 이거 빼박 아니야? 내내 지각을 하다 이게 하루만 안 왔다고? 이것도 이상하잖아. 물론 이제 현실 세계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잘못 온 거 아닌가? 시계를 잘못 봐서? 그치?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표현의 느낌을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내가 책을 드는 걸 보여줄 건데 여러분한테 여기에 10권의 책이 있어. 이 10권의 책을 드는 걸 보여주지 않고 10권의 책을 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내야 돼. 그럼 일단 첫 번째 뭐야? 한 권 드는 걸 먼저 보여줘. 손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구조적으로 이걸 들 수 있는 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상태에서 두 번째, 내가 10권을 들 수 있다라고 약간 허세를 부려. 나 이거 들 수 있는데? 근데 10권을 드는 건 반칙이야. 그리고 나서 뭐 해주면 돼? 한 권을 더 올려서 11권을 들어. 그 11권을 드는 건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했어. 원래 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차례차례 가다가 나 10권 들 수 있는데 한 다음에 11권을 띵겨놓고 보여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과정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게 뒤쪽으로 넘어가더라도 이 뒤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보여줄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수학적 기납법으로의 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워. 개념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자, 가볼게요. 그러면 자, 첫 번째는 쉽습니다. 근데 얘도 표현이 어려워. 자, 일단 n의 자리에다가 1을 대입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 좌변은 1, 우변은 1. 성립? 하네. 성립하잖아. 당연히 하겠지. 되는 건데. 그리고 두 번째, n의 자리에다가 k를 대입했을 때 그럼 뭐가 돼요? 얘가 되겠고 우변은 k제곱이 되겠지.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실제로 성립을 해 지금? 안 해. 근데 성립한다 치자. 아직 가정이 이해는 안 된 거야. 근데 여기서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지금 얘를 증명하고 있는 이 공식은 성립하는 공식이야. 그러니까 증명을 하겠지. 그러니까 되기 때문에 증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쌤이 저기 n자리에다가 k 플러스 1을 그대로 쏙 대입을 했어. 그럼 식이 성립할까 안 할까? 당연히 하겠지. 원래 하는 식인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대입을 해서 예를 들어 봐봐. 그러면은 쌤 저거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대입을 하면은 여기가 2k 플러스 1이 되겠고, 그럼 우변은 또 2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지. 이걸 계산을 하면은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지. 됐지? 이렇게 계산을 했어. 그럼 당연히 성립하겠지. 이거는. 그래서 이걸 묻는 게 아닌 거야.
이걸 묻는 게 아닌 거고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편하냐면은 양변에다가 지금 주어진 일반항에 k 플러스 1번째 항, 즉 누구야? 2k 플러스 1을 양쪽에다가 같이 더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 좌변의 형태는 이런 모양이 되겠고 그 좌변이 그러면 얘 아니겠어? 여기까지가 좌변인 거야. 좌변은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어주시면 되냐면은 공식의 느낌인 거야. 그리고 우변은 그때 무엇이?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 얘가 뭐야? k 플러스 1번째 항이잖아. 요거를 계산했을 때 이 좌변과 우변이 성립한다는 거를 확인만 받으시면 돼요. 근데 우변은 어떤 느낌인 거야? 계산을 하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 느낌이 딱 두 가지로 들어야 돼. K번 n에다가 K를 대입했을 때 저 원래 써있는 공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K 플러스 1번째를 양쪽에다가 다 던져놔. 그럼 한쪽은 그냥 계산하는 느낌이 나고 오른쪽은 1부터 2K 플러스 1까지 계산한 결과니까 그냥 K 플러스 1을 대입한 공식 형태의 느낌이 나면 돼. 주어진 공식. 그럼 실제로 봐봐. 공식이 얘인데 얘네들이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립한다는 거지. 자, 좀 더 볼게요. 어려워. 그래서 자, 이 중에서 제일 약체였습니다. 방금이. 얘도 내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자, 가볼게요. 한 번 더. 어차피 네모칸 치기 문제로 나올 건데 우리가 수화에서도 쌤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차피 네모칸 치기로 나와도 기존에 자기가 머릿속에 이 내용이 있어야지 쫓아가거든. 자, 가볼게. 일단 n의 값이 1일 때가 성립하나 봅시다. 그럼 1 곱하기 6이니까 얘는 6의 배수 맞죠? 돌아가는 거 확인했지? 일단 확인했습니다. 이때 n에다가 k를 대입을 해. 그럼 k 곱하기 k제곱 더하기 5가 6의 배수죠. 6의 배수니까 얘를 6 곱하기 m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때 이번에는 n의 자리에다가 k 더하기 1을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 n의 자리에다가 k 더하기 1을 집어넣은 k 더하기 1 곱하기 k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5의 5가 6의 배수라고 하는 것만 성립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얘가 성립한다 가정하기로 한 거고 현재로서는.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 갤걸? 얘 개는 거 맞아. 근데 다음날도 이렇게 해서 다음날도 돼서 된 거야. 다음 번째가. 그러면은 얘도 됐으니까 얘도 돼. 그럼 내가 어디로 시점을 정하더라도 연속해서 싹 다 된다는 거지. 요런 느낌으로 가지고 가야 하거든. 단순히 K랑 K 플러스 1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봐봐. 얘가 6의 배수인지만 이제 확인을 하면 돼. 그럼 여기 안쪽에 계산을 했더니 어떻게 돼?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6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됐죠? 전개해볼까? 그럼 어떻게 돼? K세제곱 더하기 3K제곱 더하기 8K 더하기 6이 되는 걸 볼 수 있겠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느껴야 되는 것은 우리한테 현재 필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했으니까 얘를 최고의 힘으로 써야 돼. 근데 지금 눈앞에 조금 살짝 요 두 항을 보면 두 항을 보고 얘를 K세제곱 더하기 5K 더하기 3K 더하기 6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다음 줄이 K 곱하기 K제곱 더하기 5 플러스 3K 곱하기 K 플러스 1
더하기 6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6의 배수였잖아. 그렇게 가정을 했으니까. 됐지? 근데 얘는 6이야 그냥. 근데 얘는 3이 있는데 k 곱하기 k 플러스 1 두 숫자를 곱한다는 얘기는 k와 k 플러스 1 어떤 숫자야? 연속된 두 숫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짝수겠지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3과 곱해주면 얘는 무조건 6의 배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도 6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는 모두 다 6으로 묶을 수 있다는 얘기고, 최종적으로 이 친구는 6의 배수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게 의미적인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얘가 6의 배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라고? 얘가 되면서 얘도 된다는 느낌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다음 거 돼, 다음 거 돼, 너도 돼, 너도 이런 느낌인 거지. 됐죠? 마지막 12번이 어렵습니다. 12번이 개 어려워. 부등식은 내가 쌤이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부등식은 수학적 기납법 나왔는데 모르겠어.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포기해. 그게 훨씬 빨라. 근데 물론 방법이 존재하고 대비를 하겠지만, 부등식 형태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를 보여주면은 조금 어느 정도 느낌이 올 거예요. 자, 똑같이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한다고 했으니까 숫자를 대입해서 얘가 일단 성립한다는 걸 확인을 받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 K일 때 성립한다 가정을 한 상태에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일단 n에다가 3을 넣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2의 4제곱이 3 곱하기 2니까 16이 6보다 크지? 16은 6보다 커 안 커? 크지? 근데 안 이상해? 좀 이상하지 않아? 이거 맞잖아. 참이잖아. 니네 이런 거 본 적이 있어? 이걸 왜 물어봐? 그렇지 않아? 딱 그 느낌이 들어야 돼. 이게 부등식이 어려운 이유야. 이게 부등식이 어려운 이유라고. 16이 6보다 커. 맞아. 그 부등만 성립하면 돼 우리. 자, 가볼게. 그럼 두 번째 n의 값이 k일 때는 2의 k 플러스 1제곱의 값이 k 곱하기 k 빼기 1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건 됐어. 이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자는 거야.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뭐가 궁금해? 결국 2의 k 플러스 2제곱이 k 플러스 1 곱하기 k보다 큰 게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얘가 성립돼야 된다는 거야. 얘가 된다는 전제 하에. 그죠? 그때 어떤 꼼수를 쓸 거냐면은 양쪽에다가 그대로 2를 곱해줄게. 갑자기? 그래, 갑자기 그냥 2를 곱해줄게. 얘를 만들어 보자는 거야. 그럼 일단 얘가 일단 이 녀석이 될 거 아니야. 2 곱하기 2의 k 플러스 1제곱이 2의 k 플러스 1제곱이 되겠고, 여기 다시 한번 전개하면은 2k제곱 마이너스 2k가 되겠지. 근데 이 녀석을 우리가 k제곱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k라고 또 바꿀 수 있지 않겠어? 다시 한번 이 녀석은 k제곱 더하기 k 곱하기 k 빼기 2로 바꿀 수 있겠어? 근데 여기서 이 k제곱을 k제곱 플러스 k제곱으로 바꿔준 이유는 단 하나야. 여기에 k제곱 더하기 k가 있기 때문이거든. 됐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는 3보다 큰 숫자가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k제곱 더하기 k인데 이쪽에 있는 뒤에 숫자가 이미 무조건 1보다 크지 않아. 그치? 그럼 이 숫자 자체가 이미 뭐야? k제곱 더하기 k보다 크지 않겠어? 됐니? 조금 더 알아듣기 편하게 정리를 한다고 하면 해도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야. 우리는 이 결과를 맞추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 결국.
얘보단 크겠지. 그럼 얘보다는 쟤가 크니까 이게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그 이게 다야. 그래서 조금 뭔가 수학에서 공부를 했던 이때 것처럼 이때 문제 풀거나 이런 연산들처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공식은 이거 그래서 정답 빡 이런 느낌이 아니야. 부등식 자체가. 나머지 위쪽에 있는 형태들은 좀 그냥 생각을 하는 게 좀 어려웠지만 여기 부분은 그냥 잡는 거에도 중간에도 좀 오류가 이런 느낌으로 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